왕기초 영문법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로 이렇게 두 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 그러면 뒤에 불완전 문장이 붙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반면에 관계부사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자, 관계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다 앞에 선행명사가 있는데 이 선행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이 문장을 묶어주는 역할, 접착제로 이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기 때문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 부사는 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요거를 부사로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이 부사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전치사 명사 구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도 대부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행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붙겠죠. 예. 이것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eaders,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 쪽은 표시는 안 했어요. 여기 지금 have가 동사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수능, 탭스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명사입니다. 항상 이 형용사절 볼 때 제가 이것을 명사 더하기 알파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말로 보면은 이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이 말이 이걸 사람을 꾸며주는데, 우리말은 앞에서 명사 앞에서 이 말이 사람을 꾸며주는 거고요. 영어는 일단 명사부터 들이대 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나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leaders 하면 지도자들이 있어. 근데 who, 그 지도자들은 emit, 여기가 동사죠. emit 하면 이제 뭔가 방출하다 그러는 겁니다. 표현하다, 내보이다. 무엇을 보이냐? 그러니까 negative emotional state of mind. 조금 길어요, 그렇죠? negative 하면 부정적인, emotional state 하면 이제 state 하면 감정적인 상태를, 무엇의 감정적인 상태? of mind, 우리 마음에,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마음의 감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그 사람은, 이게 이제 우리말 순서의 번역이 되는 거죠. 영어로 가면 리더들이 있는데 누군데? who, 그 사람들은 말이지. emit, 이제 방출한단 말이야. 무엇을? 이 부정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표출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 번 더 추임새를 넣어주면 편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은 have,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무엇을? few followers. 자, few 하면 거의 없다는 그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a few하고 few는 다릅니다. a few는 그래도 한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에서 3명 정도는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few는 이것마저도 없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없어, 있어야 한 명 있겠지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포인트 보셔야 될 거는 뭐냐? 자, 리더들인데 어떤 리더들? 이 뒤에 있는 이런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리더들입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for camp, 콤마 있죠? 자, 전치사 명사 구입니다. 캠프를 위해서, 캠프하기 위해서.
the children. 여기가 이제 주어죠. 아이들이 need 동사. 그다음에 study shoes.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자, 아주 일반적인 삼형식 문장 구조이죠. study shoes인데 study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쓰는 study는 연구하다, 공부하다고 여기서 sturdy 하면 이거는 이제 견고한 그리고 잘 손상되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신발이 필요한 거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which 가리키는 콤마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죠? 이 신발은 are expensive. 너무 비싸.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쓸 때는 그냥 이어서 순서대로 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캠프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튼튼한 신발이 필요해. 그런데 그거 말이야 비싸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which는 앞에 shoes를 가리키는 이제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다.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격이다.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 the spacecraft. 여기가 주어입니다. 우주선이죠. carry 동사입니다. instruments 여기서는 instrument라는 거는 크게 계기 뭐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 이런 것처럼요. 그런 계기들을 나타내고 또 도구 그 다음에 또 악기도 전부 다 instrument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이까지 일단 볼게요. 그러면 spacecraft가 carry instrument 아주 간단한 삼형식 문장이죠. 그런데 instrument가 지금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명사의 뒤쪽에는 뭔가 긴 게 붙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that 하니까 이놈은 그죠? 그래서 관계 주어 자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test 동사입니다. 이거 이제 볼 때 관계대명사를 볼 때 이제 뭐 한정용법 그러잖아요. 한정용법, 서술용법. 한정한다는 거는 이게 한정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로 이런 예문처럼요. 앞에 leaders who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뭐뭐 한 명사 해서 요게 이 명사를 이렇게 톡 꾸며주잖아요. 아름다운 소녀 하듯이 미운 소녀, 좀 어글리한 소녀 그러면 좀 벌써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사 꾸며주는 걸 한정용법이라고 하고 서술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술이라고 하는 건 이거 동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다로 끝나는 이거를 이제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또 알아두시고요. 항상 이거 형용사 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여기 이제 테스트 동사입니다. 이 경우 이제 항상 이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한정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십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말 순서대로. 자, 그것은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무엇을 테스트해? 컴포지션 하면 이제 구성이죠. 그다음에 characteristics 하면 이제 특성입니다. planet 하면 행성이죠. 그럼 행성의 구성과 특성을 테스트하는 이렇게 가버리죠. 그 도구를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거꾸로 자꾸 했었는데 이거 비행기 조종사 생활하면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말은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spacecraft, carry, instruments. 근데 그거 뭐지? 테스트 할 수 있는 거야. 뭐를? composition하고 characteristics를. 뭐에? 플래닛에. 이렇게 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자꾸 거꾸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사가 있어. 지금 instrument가 있어. 그런데 그거 말이야.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돼요. 자, 그 1번하고 3번은 다시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리더들이 있어. 뭔데? 그 사람들 말이지. 이렇게 방출해. 뭐를 이렇게 안 좋은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친구들 거의 없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나가주시고요. 이것도
인스트루먼트 이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도구들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야. 뭐 이거 구성과 특성을 행성들의 됐죠? 이렇게 이제 그 가볍게 명사 다음에 이 명사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calculus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is the subject 이제 비동사 더하기 이제 보어 형태로 나왔죠. 보어가 이제 명사로 쓰인 거고요. 일단 이렇게 끊어봅시다. 뒤에 없다 생각하고 calculus 미분 적분학은 is the subject 과목이다. 여기서 이제 과목이다. 또는 이제 주제라고 해도 되고요. subject 하면은 과목, 주제, 또 뭐 피실험 대상자, 어떤 신하, 그죠? 왕의 신하 이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크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고 that 관계대명사 주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목은 내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태죠, 그죠? 그 다음 in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전명구인데 여기 in 다음에 이 명사만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뒤에 불완전 문장입니다. 자, 해석하면 미분적 분학은 과목인데 그 과목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또 당장 또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좀 힘들다 그래서 또 거꾸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과목은 미분적 분이야. 이렇게 자꾸 거꾸로 하면 또 이제 진짜 곤란해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가는 연습을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프랙티스 2는 조금 길어요. 이게 있네. 자, 지금 이거 보면 아까 우리가 이 관계절이라고 하는 거 지금 주절, 관계절 그러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명사 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냥 명사라고 이렇게 크게 보세요. 그 명사 더하기 제가 알파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복문의 형태이긴 한데 이제 어떤 한 문장에 이거를 요 덩어리 자체를 크게 이렇게 명사 구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붙으면 얘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고 또 반면에 이 덩어리를 앞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덩어리를 이렇게 쓰면 그죠? 이거는 이제 목적어 자리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미 영어 문장 구조의 이해를 공부하셨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저도 영어 문장 구조의 이해는 그 뭐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이라든지 또 뭐 서술형 평가 시스템 만들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참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연습하고 할 때는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큰 덩어리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명사 더하기 알파 형태로 이 형태를 크게 묶어서 이런 형태들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항상 네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절이 있고 왓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 있고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들은 if나 whether를 쓰는 이런 문장 형태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명사가 딱 대략의 어떤 그 틀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전체 흐름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많이 보고 읽고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계속 늘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practice 2 부분입니다. 조금 길죠? 자, 긴데 표현을 했습니다. 빨간색 여기가 주어입니다. 1. 동사는 is입니다. 나머지는 보어입니다. 그죠? 대절이니까 여기 명사절이죠. 그죠? 자, 앞서 명사절을 했기 때문에 그죠? 다 이해되실 겁니다. 명사절인데 완전 문장이죠. 명사절 대시니까 뒤에 완전 문장 형태로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간단하게 보면 그 하나는 대절이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 하나는 대절이야.
근데 그 하나가 뭐지? 일단 뒤에 적혀놓고요. 대절은 뭐냐? They mistake. 그들이 mistake 하면은 mistake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오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hey는 그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 familiarity 하면 익숙함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다는 걸로, 이해한 것으로.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를 내가 이해했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거 이 말은 잘 새겨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익숙해졌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우리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험을 쳐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익숙하게 했다 해서 답을 썼는데 보니까 이거 답이 아닌 거야. 그런 경우 많이 경험을 해봤죠. 자, 지금 거기에 대한 또 내용입니다. 일리가 연결돼 있어요. Of the main reasons, 이것도 지금 앞에 main reasons and the reason 명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that 했으니까 그 이유는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that은 여기 동격이죠. 동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뒤에가 완전한 문장입니다. they know the material. even 이런 상태에서도 이거 전부 다 명사 덩어리지 않습니까? 목적어. 그죠? 그래서 이게 reason, that 요 뒤에 쭉 연결되는데 동격에 대시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명사 더하기 동격 that 하면은 뒤에 완전 문장이 온다. 그래서 동격이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이 이 내용과 이렇게 일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무엇을 그들이 안다는 거죠. material 하면은 여기 뭐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뭐 자료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even, when,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when, they don't 그들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내용을 수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익숙한 상태, 그죠? 익숙함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야.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1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봐요.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know the material even when they don't is that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그 다음 in fact 사실상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can lead 이끌어갈 수 있지. 어디로? to errors 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 이제 동사 항상 길게 잡아주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에러를 만들어내. 익숙함은 에러를 만들어내지.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멀티플 초이스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초이스 선택하는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그런 시험에서. 그죠? 왜냐고 하면 because you might pick 네가 pick하면 집다 이런 말입니다. 집어 올리다. 그렇죠? choice 어떤 선택을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 지금 앞에 사지선다 오지선다 얘기하면 OMR 카드에 찍으니까 마킹을 네가 마킹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럼 that 자 앞에 명사인데 that 이렇게 갔네요. 뒤에 보니까 that looks familiar 여기가 동사죠. looks 빗짝퉁 동사 familiar 형용사. 그 앞에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선택인데 익숙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익숙한 거를 선택하기 때문이야. 거기에 마킹을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only to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말이지. later 이후에 it was something 그것은 그 무언가인데 자 something that 빠지죠. 그죠? something that you had read 하니까 여기 관계대명사 대시 이렇게 목적격으로 생략된 거죠. 그래서 something that you had read 네가 읽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된 but 이제 주절이죠. 이제 여기가 주절입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은 최상의 답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답은 틀린 답이야 이 말이죠. answer to the question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네가 오답을 찍은 거야. 이 얘기죠. 자, 2번 문장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in fact, familiarity can often lead to errors on multiple choice exams because you might pick a choice that looks familiar, only to find later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but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이해되셨죠? 자, 긴 문장도 이렇게 그 문장의 성분, 그죠? 크게 보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다음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토탈 성분이 이제 6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 3개, 절 3개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 토탈 6가지 되는 이 성분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는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책을 봤었는데 이제 잘 아시는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문학 전공을 하시니까 크라센의 읽기혁명이라는 그 책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센 교수님의 그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 읽어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경험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중학교 때 그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방식은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읽기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그냥 읽었는데 처음에 영어 철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철자를 몰라서 당시에 그 영어 교과서 테이프가 있었죠. 우리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아버님께서 이제 사다 주셨어요. 저는 테이프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을 때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나오진 않고 그 강독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문장을 원어민이 전체 본문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2회를 들었어요. 테이프를. 그러니까 해석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 다음 나머지는 진짜 그 우리 육두문자 써가지고 주구장창 허구한날 그냥 읽어댔습니다. 읽어대는 게 일과였죠. 일단은 어떻게 읽는지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는지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때 다행스러웠던 거는 어떤 이 영어의 리듬감은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 근처에 미군 해병대 3, 4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미군들에게 중학교 1학년 꼬마가 당시 제가 찾아가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도 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 리듬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꾸 읽었죠.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법은 필요하다는 거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죠. 그래서 중학교 뭐 1, 2, 3학년 영어에서 크게 문제 없었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는 단순하게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은 논리지 않습니까? 이 논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논리 해석 이건 단순하게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논리 훈련이 좀 돼야 되고 독해 훈련이 논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 독해가 됐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은 잘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제가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는 조금 이제 뒤로 처졌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죠. 그때 영영사전을 많이 봤죠. 영영사전을 많이 보면서 좀 많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년간 재수를 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제주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시고 학원을 여신 교수님께서
토플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한 2개월 동안 그냥 참석해서 들었어요. 토플 할 수준은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독해를 하면서 메인 아이디어, 항상 그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메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면서 그 독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문맥으로 어휘를 익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어휘를 최대한 이끌어낼 이해를 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실력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육군항공 조종사 시험에 합격도 하고 그래서 헬기 조종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한미 연합사와 평택 미 이사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미군 친구들도 만나고 하게 되면서 그 영어의 그 어떤 사용 이런 게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항공 관제 뭐 비행기는 공중에서 항공 관제할 때 이제 항공 관제 ATC라고 하는데 영어를 써야 돼요. 물론 이제 헬기 쪽에서는 우리 한국말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영어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미군 부대의 입출항 이제 입항 출항 그죠? 공항에 들어가거나 나가고 할 때는 뭐 반드시 영어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자꾸 소리를 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개념이라든지 또 ready for, ready to 할 때 ready to 다음에 동사 써야 되겠구나, ready for 다음에 명사 오겠구나 한 이런 것들이 깨우쳐지더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 문법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몇몇 이제 선생님들의 그 강의안을 이제 보고 거기서 많이 이렇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문법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어 문법을 이제 강독을 해드리는 게 기초가 된 게 아마 아실 겁니다. 한일 선생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한일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위스콘신인가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귀국을 하셨죠. 그래서 국내에서 EBS 라디오에서 그 문법 강의를 처음에 해주셨어요. 벌써 한 이게 5년, 한 7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제가 영어 강사로 들어오게끔 어떤 이게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선생님 강의 교재를 이제 분석하고 강의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거하고 정리를 해가면서 그 문법의 틀은 기본적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틀은 좀 잡은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입시 학원 쪽에서 이제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문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에서 그 전공 공부를 했던 게 또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죠. 너무 잔소리가 뒤에 길었죠. 자, 오늘 이 형용사절, 그러니까 사실 영어 문장에서 대부분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영어 문법을 한 이렇게 3단계로 피라미드 3단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관계대명사 부분을 이렇게 잘 넘어가면 그래도 이쪽 고지는 요 고지는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만 제대로 넘어가면 하여튼 이 정도 선은 넘어섰다. 그럼 나머지 이 꼭대기 부분은 한 30%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분사를 이해했다. 분사를 이해했다고 하면 진행형과 수동태하고 완료가 이해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 단계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건 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쪽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만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부분은 자꾸 연습하면 이제 결국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도 거의 패턴은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부분
비록 몇 개 안 되는 지문이지만 예문이지만 지금 갖고 계신 그 문법 교재라든지 이제 작문 교재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그 문장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만 공략하면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간 거니까 이제 계속 영어로 된 이제 자료들을 계속 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충분히 원하는 수준만큼 다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부사 강의 때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